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 늦었어요. 지금 한 10시 다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있었던 그 판결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탁과 관련돼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기사 제목은요. 자, 우리 세정일보에 나온 사안입니다. 이제 6월 5일 날 이제 우리 이제 기자분께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 제목은요. 변호사가 모집한 다주택자 종부세 반값 홍보 조세 회피 맞다. 판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께서가 이제 제목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약간 확 땡기는 그런 우리 이런 단어로 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사람들이 호기심을 확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길지 않아요. 조금만 건데, 제가 이 제목을 보다가 그러면 제가 한번 원문을 찾아서 정확히 어떻게 된 사안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원문을 본 사안입니다. 자, 제가 원문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2024년 5월 8일 날, 그리고 변론 종결이 이제 4월 달에 있었고, 근데 사건은 좀 오래됐나 봐요. 이제 2024년에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21일 구단이라고 한 거 보니까 21년도에 제기된 사안입니다. 자, 2021 구단 7112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은 요겁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제 원고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내용을 한번 청구 취지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피고입니다. 피고는 송파구청장인데, 송파구청장이 이제 이 원고들, 9분의 원고들이죠. 이 9분의 원고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부과한 그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들기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들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원고들은 이제 각 해당 수탁자와의 사이에 원고들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그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각 해당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신탁 등기를 모두 맞춰주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딱 1단계에서 그렇게 위탁자, 수탁자가 이렇게 딱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그리고 나서도 또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탁자의 지위를 제2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그 각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그러니까 이전 계약이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서 이 제2의 위탁자들 중 일부도 이 해당의 그 제2 위탁자의 그 지위를 재차 또 제3 위탁자에게 이전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사다리 타기 했나봐요. 그러면서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자를 위탁자로 하는 신탁 원부 기록 변경 등기 신청이요. 2021년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월 1일이 재산세 이제 부과 기준일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관할 등기소로 모두가 접수가 되었고,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탁 원부 변경 등기가 상당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탁자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각 해당 최종 위탁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2위탁자라든가 제3위탁자가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송파구청이 어떻게 했냐, 이 사건의 각 신탁계약의 체결이라든가 이 사건의 각 그 이전 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9분의 원고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서 2021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탁자들, 최초의 위탁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거죠. 반기를 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 이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을 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위탁자가 재산세 부과 납부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한 사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9분의 원고들이 이제 주장을 한 사항을 좀 더 보시면은요.
이 신탁계약, 그러니까 제1위탁자에서 최초 위탁자에서 제1위탁자로, 그리고 제1위탁자에서 제2위탁자, 제3위탁자로 이렇게 건너뛰기, 사다리 징검다리 건너는 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유효한 신탁계약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위탁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 이 원고들이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내지 위탁자임을 전제로 해서 송파구청이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파구청은요,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원고들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부시켜가지고요, 이 신탁계약의 그 이전 계약은 오로지 이제 송파구청의 피고의 주장입니다.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초의 그 위탁자죠. 최초 소유자들이 위탁자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따라서 송파구청이 원고들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부과한 재산세는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파구청이 재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어떻습니까? 최초의 위탁자, 그러니까 소유자를 이제 실질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산세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래서 이 종부세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이 사안이 점점 커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신탁계약이 과연 무효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조세법의 목적상 과연 이 원고들 9사람의 원고들을 위탁자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신탁계약이 과연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그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리는요, 우리가 신탁법 제2조와 그리고 신탁법 27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신탁법 2조의 내용은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신임 관계에 기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을 한다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 관계를 신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 제27조에서는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요, 모두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이나 모두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이 되고,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역시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이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그 바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는 이 당해 수탁재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신탁재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처분의 권한,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요, 여러분,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탁, 즉 수동신탁, 명의신탁은요, 우리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고 역시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관리권을 공동 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 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요, 우리 신탁법의 취지라든가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라고 역시 대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이러한 신탁법 제2항은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보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서울지방행정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신탁계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명의만을 수탁자의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요,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없고요. 이 신탁 관계는 이 사안에서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고요. 참, 이게 뭐 바지 사장 내세운 느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판단 근거를 내세우는 이 근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수동 신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좀 더 보시면, 신탁 계약상의 수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이라든가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신탁법 제2조에서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이라든가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탁법 2조는.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리 신탁인 경우에는요,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이 사안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의신탁,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시당초부터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효인 신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신탁계약 및 원고들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맞춰준 소유권 보전 등기라든가 신탁 등기는 여러분 모두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럼 조세법의 목적상 과연 원고들을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은요, 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이제 서류상 귀속된 자가 귀속된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은요, 이제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역시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명의와 실질이 괴리가 있고, 그리고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그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세법 107조 제2항 제5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방세법 107조 제2항 제5는 이제 신탁 재산인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이전 계약은요, 원고들이 이제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어떻습니까? 변호사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반으로 줄여줄게, 이러한 이제 그 제안에 이제 응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어떻습니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거잖아요. 이러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제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제 그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외에는 어떻습니까? 이 신탁 계약이라든가 이 사건의 그 신탁 계약 이전 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미에 변호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사건 소송을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신탁 그리고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반으로 절감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 홍보해서 원고들을 모집을 했고, 이 신탁계약과 이 사건의 각 이전계약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 신고를 대리했잖아요, 이 변호사가. 그리고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어떻습니까? 외관만으로 형식적으로만 이제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떻습니까? 이 서울지방행정법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사람의 원고들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 주택분입니다. 과세기준을 현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고, 즉 송파구청이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보아서 이 원고들에 대해서 내린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죠? 자, 근데 내용은 그래요.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소송 대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일거리도 좀 이렇게 챙기고 어떻습니까? 수임료도 좀 챙기려고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셨고,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9분의 이제 원고분들이 이렇게 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제 당의 신탁계약은 적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위 위탁자가 어떻습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지방행정법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이죠. 어떻게 보면 잘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귀에 좀 와 닿으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명의만을 그렇지 않 형식적으로 수동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좀 보면서 이 부가처분, 재산세 부가처분에 대한 이 사안을 보면서, 자, 우리 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법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장행위 등을 부인을 하고, 그 실질의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산세를 조금 이분들 입장에서, 원고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탈세죠. 자, 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결국은 패소했네요. 네, 요게 제가 사실을 판단을 한 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원고들 변사분이 이제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하고 상고할 확률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뒤집어지기는, 판결이 이제 1심 이후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사안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신탁이든 뭐든 우리 세금부가 실질주의에 의합니다. 그리고 신탁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유언대여용 신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좀 장애인,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좀 그런 자제분들이 계시는 이제 피상속인 분들,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가 사후에 이제 남아있는 그 자제분들이 잘 살기를 원해가지고 유언대용 신탁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유언대용 신탁은 엄청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탁도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이 신탁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틀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안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최근에 있었던 좀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 내용입니다. 신탁과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좀 길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잘 이제 원문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